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 턱관절과 그 척추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턱관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야겠죠? 턱관절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양측성 관절로서 귀 앞에 있는 관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악골과 측두골이 만나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사이에 그 척추하고 똑같이 그 연골이 있어서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게 그 연골이 앞으로 빠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턱관절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턱관절이 하는 기능은 이제 우리가 뭐를 먹는다든가, 그러니까 어떤 걸 삼킨다든가, 그리고 또 말을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소리가 난다든가, 아니면 이제 턱을 제대로 벌릴 수 없다든가, 그리고 그게 더 심해지면 이제 통증이 유발된다든가, 내지는 턱이 열릴 때 자연스럽게 열리지 않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움직인다든가, 내지는 그 턱을 조금만 벌려도 잘 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나,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턱이 너무 아프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뒷목 어깨가 뻣뻣해요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갈이가 있는 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내지는 이제 주무실 때 자기도 모르게 긴장을 해서 턱을 악 문다든가 이런 증상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심한 게 3차 신경통이라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알아보신 분들은 자기가 압니다. 3차 신경통이 얼마나 아픈지. 이런 것도 다 턱관절의 이상으로 인해서 유발된 질환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턱관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뇌에서 나오는 12개의 신경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뇌에서 나오는 신경인데, 그 중에서 9개가 턱관절 주위로 지나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턱관절이 긴장하거나 한쪽이 틀어지게 되면은 이 신경이 눌려서 우리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이목구비 질환과 그리고 이제 오장육부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턱이 틀어지게 되면은 요 안에 있는 이제 뼈가 틀어지면서 요쪽 얼굴 모양도 이제 변형이 오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턱을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 많이 사용하는 근육이 내쌍이 있는데 그 근육들이 요 뼈에 다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머리뼈는 이제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2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뼈가 틀어지게 되면은 요 나머지 연결되어 있는 뼈들이 다 같이 틀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척추의 불균형을 유발하게 됩니다. 하면은 잠시 있다가 어떻게 척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턱관절이 척추에 영향을 미친다면 아주 생소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러면서 전혀 이제 생각하지 않거든요. 많이 생각해봤자 요까지 귀 정도까지 아플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턱이 운동하실 때 보면 지금 살짝 벌려보세요. 살짝 벌리면은 턱이 요 턱 자체에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더 벌어지려고 하면 턱이 앞으로 나와서 이게 딱 빠져요. 이렇게. 빠져서 운동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 움직이는 중심이 어디냐면은 경추 1, 2번이에요. 그래서 턱관절의 운동 중심은 여기도 되지만은 여기 경추 1, 2번도 운동의 중심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론들이 다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쪽 턱 주위를 지나는 뇌신경 중에서 가장 큰 신경이 3차 신경이라고 있어요. 그 3차 신경이 가장 큰 신경인데 그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신경이 요 경추 1, 2번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의 근육들이 긴장하게 되면서 그 목뼈를 잡아들게 돼 있어요. 또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 중에서 87%에서 97% 정도가 턱관절 장애가 즉시 오거나 아니면은 수개월 내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턱관절 장애를 오래 치료하다 보면은 전신 자세가 좋아지지 않으면 턱관절 장애가 완전히 치료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척추와 턱관절 장애와의 관계는 이제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릎이 아파도 이게 턱관절 장애인가? 아니 허리가 아파도 내나 발바닥이 아파도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쪽 장애면은 다른 치료를 해도 잘 치료가 되지 않더라. 이러면은 그쪽 턱관절 장애를 의심해 보셔서 진단 받으시고 치료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턱관절이 아까 전에 얼굴, 머리 쪽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그리고 뒤로 가면 척추 질환.
척추가 틀어지면은 우리 몸에 질환이 안 생기는 데가 없어요. 손발 저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척추 질환에서 오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손끝이 저려요, 팔이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뒷목이 뻐근해요. 이런 건 전부 다 경추 쪽과 관련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리 밑으로 저린다든가 그 허리가 아프다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허리 쪽으로 이제 그 척추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흉추 쪽에 등뼈 쪽에 문제가 오시면은 오장이나 육부 쪽에 문제가 많이 오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척추가 총 이제 24마디로 되어 있어요. 24마디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름이 붙은 건 2개밖에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제일 처음에 이제 척추, 이제 머리를 딱 받치고 있는 뼈가 뭐냐면 우리 환추라고 그래요. 환추는 왜 환추라고 하냐면 고리 모양 생겼다 해서 환추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뼈를 뭐냐면 우리가 그 축추라고 합니다. 왜 축추라고 하냐면은 모든 뼈에 그 척추에 축이 된 데서 축추예요. 그래서 얘가 다 균형을 잡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축추가 이렇게 딱 머리뼈에 컨택을 하고 있어요. 돌기 하나 솟아서. 그래서 움직일 때 균형을 잡아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2번 축추의 이제 돌기인데요. 이게 나머지 뼈에 가서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틀어지게 되면은 나머지는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축추입니다. 제가 안 틀어지고 싶으면 나머지는 틀어지고 싶어도 틀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아까 전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축추죠. 근데 이걸 틀어지게 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 했어요? 턱관절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턱관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축추가 틀어지게 되면은 그 요추도 같이 틀어져요. 얘들이 같이 노는 것 같지만은 요 위에 3마디하고 요 밑에 허리 3마디는 같은 방향으로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얘만 틀어지고 얘는 안 틀어지면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게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같이 틀어진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목뼈가 틀어져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허리가 틀어져서 같이 이렇게 딱 맞춰서 똑바로 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틀어지면은 경추가 틀어지면은 허리뼈도 같이 틀어지고 허리뼈가 틀어져 있으신 분 중에서 목뼈가 안 틀어져 있으신 분은 제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도 예전에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아팠는데 그걸 간과하고 지나가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뼈가 그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은 목 디스크도 나중에 생길 가능성이 크고요.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은 또 허리 디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허리만 틀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허리에 골반뼈가 붙어 있죠. 그럼 골반이 같이 틀어져요. 골반이 같이 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붙어 있는 다리도 좌우 비대칭이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질환이 생길 수 있냐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그다음에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그 연골이 없으신 분도 연골이 그 무릎이 많이 닿아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좌우 균형이 안 맞아서 그쪽이 닿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목을 너무 자주 삐신다든가 족저근막염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다 이쪽에 좌우 불균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척추 질환이 아는 게 없어요. 예, 그 척추 질환이 생기게 하는 거는 턱관절 장애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척추의 불균형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러면 이제 기울어진 고개가 이렇게 삐딱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진관 가시면 특히 그런 분들 많죠. 나는 똑바로 딱 앉았는데 뭐 고개 똑바로 하시라고. 그런 분들 보면 아 내가 척추가 틀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목이신 분들 있어요. 이렇게 목 빠져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 목이 일자로 빠져 있으면 원래는 이 머리뼈가 척추의 중심축에 딱 와야지 하나도 안 힘듭니다. 근데 고개가 이렇게 숙이게 되면은 요 뒷목에서 머리가 안 떨어지도록 계속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긴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목이. 예. 그러면 목뼈를 잡아 틀겠습니까? 안 틀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턱관절 장애가 없어도 목뼈를 잡아 틀어가지고 허리를 틀어지게 하니까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이런 거 무릎 질환 이런 게 다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하실 때 이렇게 앉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아까 자세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양쪽 어깨 높이가 이렇게 다르신 분들 있어요. 이렇게 있으시든가 아니면 이제 좌우 유방 크기가 차이가 난다든가 여자인 경우에는 그리고 또 한쪽 구두의 뒤축만 잘 다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도 문제가 많으시다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렇게 고개를 숙였을 때 이쪽 등 높이가 차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도 척추가 한쪽으로 휘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엎드렸을 때 양쪽 다리 길이가 차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내가 척추에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애기들 많잖아요. 이런 애기들은 척추가 많이 틀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 어깨가 틀어지니까 팔의 길이가 차이가 나죠.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골반이 틀어지면 다리 길이가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 길이가 많이 차이 나죠. 몇 센치는 짧잖아요, 최소한. 근데 이게 사실은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골반이나 허리가 틀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 치료하실 때 저희가 딴 데 치료하는 게 아니라 척추를 치료해주면 이게 저절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척추가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예. 그러니까 척추가 이상이 생기면 아까 전에 디스크도 생길 수 있고 일자목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자골신경통, 무릎, 발목, 발바닥, 손발 저린 거 이런 거 다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항상 척추에 신경을 쓰셔야겠죠. 그리고 루마티스 관절염이나 강직성 척추염도 있어요. 이거는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척추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뼈처럼 돌처럼 굳어서 한 통속으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척추 질환이 아주 많이 진행이 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척추를 치료해 주시면 같이 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어머니들 또 50견 많으시잖아요. 50견 많으신 분들 다 자세가 안 좋아서 생겼다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50견 생기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어깨가. 이렇게 딱 펴셔야 돼요. 꾸부정하게 앉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펴시면 이게 50견 생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평소에 내가 자세를 잘못해서 내가 50견이 생겼구나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어깨를 착 펴는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엄청 아프시거든요. 50견 생기면. 그리고 생리통이나 고혈압, 당뇨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척추 때문에 생긴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혈압 이제 조절이 잘 안 되시거나 그다음에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척추 치료를 하시면 그 혈압이나 당뇨가 잘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죠. 올라가는 혈관들이. 그럼 목뼈가 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이 막혀요. 좁아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안 맑고 혈관이 올라가야지 내가 영양을 받고 이제 밥도 먹고 일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밥도 못 먹고 굶으면 일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얘도 자꾸 졸리고 막 이렇게 피곤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환이 생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각각 그 척추들이 틀어졌을 때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잠시 보시면 맨 위에 머리뼈가 틀어지게 되면 제일 처음에 생기는 증상이 만성 피로예요. 늘 자고 피곤하고 이런 게 내가 목뼈 일본이 틀어져서 그렇구나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특히 저번에 한번 심하신 분은 잠시만 어디 갔다 와도 한 2주 정도를 알아 누우시는 거예요. 잠시만 출장을 갔다 와도. 그래서 이제 뭐 일을 할 수가 없죠. 어디 가서. 그렇지만 이 척추 치료를 하고 나서는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좀 멀쩡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두통이나 어지러움, 그다음에 이제 공황장애 아시죠? 갑자기 내가 죽을 것 같이 심장이 두근거려서 답답하고 이런 증상도 다 척추 질환에서 유발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틱장애도 마찬가지고 애기들 이제 행동이나 이제 말 이런 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정추 1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목뼈 2번도 중요한데요. 축추라고 그랬죠? 여기가 틀어지면 우리가 이목구비 질환이 생겨요. 눈이 침침하다든가 기가 온다든가 코가 막힌다든가 혀에 맛을 느끼는 감각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증상이 같이 생길 수가 있고요. 6번이 틀어지게 되면은 소화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만성적으로. 그런 분들 보면은 척추 6번이 등뼈 6번이 틀어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허리뼈 1번이 틀어지면은 이제 그 변비 쪽에 문제가 생겨요. 변비나 설사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그 허리뼈 3번이 틀어지면은 이제 생리통이나 발기부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남성분들 이제 힘이 없으신 분들이니까 여성분들 생리통이 있으신 분들은 요추 3번 쪽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왜 그러면 턱관절이 척추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죠. 이쪽 신경이 눌려서 목뼈를 잡아튼다 그랬죠. 근데 척추 교정을 아무리 해도 다시 또 아픈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생리적으로 1분에 한두 번씩 침을 삼키게 돼 있어요. 침을 삼킬 때 어금니가 딱 닿으면서 침을 삼키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게 비정상적인 자극이 되면은
1분에 100번 정도, 1시간에 100번 정도 이렇게 비정상적인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이 눌릴 때마다 목표를 잡아틀면은 한두 시간 지나면 똑같아져요. 그 예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턱에 제대로 이렇게 그 치료를 안 하면 요 척추 질환이 치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치료했는데 좀 좋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거는 턱을 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턱이 뭐예요? 얼굴도 치료하고 척추도 치료하니까 우리 몸의 전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나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다 치료가 된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일단 그 척추를 전체 잡고 있는 거는 목뼈 1, 2번이라 그랬죠. 그게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근데 원래 목은 90도 획획 돌아가야 돼요, 좌우로. 근데 그 본이 돌 땐 돌아가요. 왜냐면 내가 막힌 걸 피해서 돌려요, 이렇게. 그렇게 돌아가는데 저희가 검사를 했을 때 90도 획획 돌아가지 않으면 그리고 또 척추를 했을 때 경추가 틀어진 게 확실히 만져키면은 이분이 경추가 틀어져 있구나 저희가 생각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턱관절에 어느 쪽 턱관절 때문에 또 경추가 틀어졌는지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 경추가 틀어져 있지만은 턱관절 때문이 아니면 이 치료법은 치료가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쪽 턱관절 때문에 틀어져 있는지 또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확인되신 분만 이 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추 회전 제한 검사인데요. 목이 잘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턱의 높이를 맞춰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턱의 높이를 맞췄을 때 제대로 돌아간다 하면 이분은 턱관절 장애에 인해서 척추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 치료의 특징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일단 환자 본인의 자세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세 치료를 아무리 잘해도 치료받는 건 잠시인데 자세를 계속 엉망을 하면 치료 속도가 그만큼 느려지겠죠. 예. 제가 시속 100km로 치료를 하고 싶어도 환자가 자세가 나쁘면은 시속 10km, 20km밖에 못 나겠죠. 예. 그리고 저게 이제 주사나 이런 걸 자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증이 없습니다. 구강 내에 부드러운 장치를 만들어서 있기 때문에 통증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원인이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효과가 보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턱관절 장애로 인해서 척추 질환이 온 거기 때문에 재발이 거의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턱관절 치료법을 보시면은 자세를 일단 제일 처음에 적어놨습니다. 환자가 먼저 하는 일, 제일 중요하면서 환자가 해야 되는 일을 먼저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입안에 이제 무는 장치. 이 장치는 딱 한 사람한테만 맞는 장치겠죠. 그리고 이 장치를 만드는 기준이 뭐냐면은 척추가 제대로 가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한번 물고 이 턱에 교정이 되면 다시 장치를 만들어줘야 돼요. 한꺼번에 내가 이렇게 아픈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몇십 년 동안 차곡차곡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게 통증으로 드러나는 거죠. 구조가 틀어질 때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건 한참 뒤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에서 통증을 못 느끼도록 하게끔 이렇게 자꾸 조절을 합니다. 근데 그 정도도 안 될 정도로 악화되어야만 그때부터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치를 물게 되면은 턱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것 조직들을 자기 위치로 가게끔 하나하나씩 이렇게 조절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번의 악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 상태가 됐다 이러면은 그걸 100번을 교정해줘야지 이게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치료를 해봐야지 이게 어느 정도 걸리겠구나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치는 이제 교정이 끝나면 안 문다 그랬죠. 앞에 장치는. 그래서 그게 한두 시간 정도 지나면 교정이 대부분 다 돼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는 척추가 다시 틀어지지 않게끔 조절하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 장치가 이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척추하고 턱관절 관계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목이 많이 틀어져 있으신 분은 목을만 교정을 해줘도 턱관절 통증이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턱관절이 또 안 좋으면 다시 목을 잡아 틀겠죠. 그래서 이제 턱관절과 경추가 그만큼 관계가 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추 교정 치료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골반 교정도 같이 치료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허리가 틀어진 지 오래되면 골반도 자기가 틀어져서 그 상태로 고착화 돼버려요. 그래서 그걸 치료를 하려면 골반에도 따로 이제 교정하는 치료를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남자 40세인데요.
이분은 이제 그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가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진통제를 매일 복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움큼씩. 근데 이제 수술 권유를 받으셨는데 이분도 이제 그 너무 아파서 웅크리고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활동도 못 하고 억지로 와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거의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지셨고요. 예, 이분은 이제 그 여자 32세인데요. 뒷목이 당기고 오른팔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그다음에 팔을 이 정도밖에 못 들어요. 너무 아파서. 그리고 이분도 이제 턱관절 통증하고 생리통도 심하셨는데 이거 치료하고 나서 팔도 이렇게 번쩍번쩍 잘 들어 올리시고 예,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68세 여자분이신데요. 이분은 딱 보기에도 입이 엄청 많이 틀어져 있어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이게 턱이 앙 물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가 앙 물린대요. 그럼 너무 아파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목 어깨하고 팔저림이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10년 전부터 이제 엉치하고 막 아파서 다리를 이렇게 쩔뚝쩔뚝 걸으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치료를 받으시면서 처음에는 이제 치료를 딱 받고 나면 이제 한의원 딱 문 나가면 다시 아프대요. 그 나중에는 이제 지하철까지 딱 가면 또 아프시대요. 이게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근데 약을 먹어도 내가 뭐 약을 먹어야 되는 텀이 점점 짧아지면 그거는 악화되는 거고요. 그 약을 먹어도 내가 먹어야 되는 텀이 점점 길어지면 그건 호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러면서 치료가 되는 거지. 갑자기 이걸 딱 치료를 딱 받았다 해서 갑자기 그다음부터 안 아프다 이거는 아니에요.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좋아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날 좀 더 아프다가 어느 날 좀 덜 아프다가 이렇게 하면서 악화되는 과정에 반대를 겪은 그 과정을 겁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악화될 때도 어떤 날은 좀 더 아프다가 어떤 날은 좀 나은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안 좋아졌잖아요. 치료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서 나사 하나 갈아 끼우고 이렇게 낫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학생은 이제 그 바이올린 그 하는 이제 연주하는 학생이었는데 바이올린하고 이렇게 악기 부시는 분들 엄청 아프신 분들 많아요. 척추 안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어깨 통증으로 이제 고개도 못 들리고 허리 엉치게 다 같이 아픈 거예요. 아까 같이 움직인다 그랬죠. 이분은 좀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픈 지가. 턱에 소리도 나고 비염도 있고 그랬는데 애기들은 빨리 나아요. 구조가 아직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애기는 이제 금방 치료하고 금방 나아가지고 금방 이제 잘 이제 활동하게 됐습니다. 이 학생은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왔어요. 생리통이 너무 심한데 앉아있는 자세가 딱 이랬어요. 이렇게 앉아있어요. 근데 생리통이 너무 심하냐면 생리를 하면은 그날 밤새도록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열 몇 번씩 토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근데 이 학생도 이제 치료를 받고 나서 생리통이 없어져가지고 아주 기뻐했던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생리하고 나서부터 이제 생리 시작 좀 되면 너무 두려워가지고 생리통이 없은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 척추 문제로 인해서 온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분은 이제 72세 분인데요. 이분은 30년 동안 틀니를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걷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무릎 수술도 하시고 이분 골다공증도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수술하려고 열었는데 골다공증이 너무 심해서 수술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가지고 오셨는데 처음에 오실 때는 이렇게 양쪽에 부축을 받고 오실 정도로 심했어요. 그리고 이제 허리 엉덩이가 아파서 밤에 이제 잠을 못 주무시고 그다음에 두통으로 30년 동안 이제 진통제를 계속 드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 연세가 좀 있으셔서 세네 달 정도 치료하시고 나서 이제 제대로 잘 걷고 이렇게 이제 무릎 통증도 없어지고 그래서 잘 지내고 있으십니다. 이 학생들 보면 치료해주니까 반듯해졌죠. 예. 여기 어깨 높이가 완전히 달랐는데 이렇게 반듯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다리기 차이 나는 학생 있잖아요. 이것도 반듯하게 됐죠, 이렇게. 예. 이게, 그러니까 쟤는 다리에는 손도 안 댔어요. 다리에는 손을 대는 게 아니고 척추를 바로 해주면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아기 때 치료를 받아야지 이게 더 빨리 돌아오고 정상 위치로 돌아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학생들도 생리가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나버리면 그때부터는 내가 안정적인 위치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뼈가 그때부터는 유연성이 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치료하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 통증의 원인은 추간판 탈출이 아닙니다. 추간판 탈출은 맨 끝에 나는 결과물이지 그건 결국은 척추가 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간판이 탈출을 한 거지 추간판이 탈출해서 이게 결국 그게 원인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더 상위 원인이 있으니까 그 원인을 치료해야지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가 이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아까 턱관절이 문제가 된댔죠. 그래서 좌우로 골고루 씹고, 이렇게 끼는 자세 안 좋겠죠. 예. 이 자세 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리 꼬고 앉으시는 분이 많은데, 그것도 더 틀어지게 하는 자세예요. 나는 똑바로 앉으면 더 불편하다. 이러면, 아, 내가 많이 틀어져 있구나. 골반이 바르지 않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렇게 똑바로 앉으시면 불편하신 분들 있어요. 그 제일 좋은 자세인데, 그럼 그게 불편한 만큼 내가 척추가 비정상적으로 틀어져 있어서 내가 이 자세가 불편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치료를 받고 이게 편해지시면 그 자세 앉으라 해도 못 앉아요. 구부정하게. 불편해서. 그리고 이제 누워 주무실 때 계속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골고루 이렇게 양옆으로 주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한쪽 가방 이렇게 모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척추를 틀어지게 하는 유발하는 원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 이렇게 고개 숙이고 아니면 스마트폰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그 지하철 안에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으신데 전부 다 저희 환자가 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운전하실 때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그 막 3-4시간씩 막 하시는 분들인데 그 척추에 엄청 손상 갑니다. 항상 의자를 딱 바로 세우셔서 이렇게 딱 뒤에 딱 붙이셔서 앉으셔야 됩니다. 원래 그 사고가 났을 때도 의자에 최대한 밀착되어 있으면 충격이 제일 덜한 자세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장하게 이렇게 떼고 있으면은 목이나 척추에 충격이 엄청나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똑같이 그 충격이 와도 척추가 바르신 분들은 충격이 별로 안 옵니다. 그냥 그게 다 이렇게 커버가 되는데 그게 척추가 틀어져 있으신 분들은 조그만 충격에도 엄청나게 많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척추 건강을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세를 항상 유지하시도록 노력하시면 모든 질환의 50%는 공짜로 낫는다는데 꼭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턱관절과 척추가 어떤 관계인지 말씀드렸죠. 그 턱관절이 눌리게 되면은 그 턱관절을 지나는 신경이 요 경추 1, 2번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추 1, 2번이 틀어지면은 그 경추 1번하고 요추하고 그러니까 허리뼈가 같이 움직인다 그랬죠. 그러면 그 같이 붙어 있는 골반이나 무릎, 그다음에 발바닥 이런 것도 다 문제가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척추 건강을 관리하시려면 그 턱관절도 항상 신경을 써 주셔야지 완전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